코스피가 4포인트가량 플러스입니다. 오늘 상승세는 강하지 않지만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연초 흐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흘러갑니다. 시황 해설입니다.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우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 부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황 궁금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연초 흐름들이 좋아서요. 상저하고 패턴으로 연간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굳이 자막에 있는 코스피 3000이라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아도 기대감이죠. 3000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 투영되는 거죠. 연초 들어서 특징은 우리 시장이 작년에 정말 약했는데, 그죠? 올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난해 코스피가 9.6% 거의 이제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5% 이상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난해 주요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수익률이 거의 꼴찌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영업일수가 이제 며칠 되지는 않긴 하지만 지금 순위로는 1위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반전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그 지난해 12월까지 6개월 연속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가격 매력이 좀 많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한 케이스는 이번을 제외했을 때 2번 있었고, 첫 번째가 이제 그 2000년도에 IT 붕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008년 리먼 사태죠. 금융위기 때 이제 6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7개월 연속 하락은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IMF 사태 때 그때 7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 비교가 딱 되네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좀 달라진 부분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안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복귀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연초에 코스피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미국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차별화돼서 가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고, 그러려면 미국이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죠?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되면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도 좀 불안불안하고, 물가 상승 그에 따른 현안은 이제 국채금리가 어제 4.7 돌파했다가 종가로는 4.6 9던가 68이던가 끝났는데요. 인플레나 이런 우려들, 또 트럼프 취임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경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증시 영향. 일단 연준이 지난해 9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B컷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100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 국채금리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물론 단기물도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올라버렸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이제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좀 물가가 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물가가 좀 높고,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물가가 될 것 같고, 물론 이 물가 부분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좀 오르다가 물가가 그 예상대로 상당 부분 안정이 됐는데, 지난 12월 FOMC에서 연준이 올해 그 PCE 물가 전망치를 2.5%로 0.4%포인트나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했던 물가 안정 기조가 다소는 후퇴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우려감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발표된 그 회의록 결과가 공개됐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그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1분기 중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될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물가가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경로만큼 둔화되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연준의 정책이 예상과는 좀 다른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리는 올리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예정이 됐었던 50bp 금리 인하, 이제 전부패 이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게 되고, 이게 달러화 강세,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부담,
이런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주목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고용지표, 그다음에 물가지표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주말에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초점이 아무래도 좀 물가로 다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용지표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PPI나 CPI 같은 이 물가지표 결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 지금 키포인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좀 본격적으로 사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환율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환율이 1,457원 제가 보는 자리에서 나오는데요. 와, 1,500원 목전에 가니까 1,457원도 낮아 보이네요. 이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1,300 뭐 30원, 50원 레벨도 높았는데 환율은 조금 안정된 겁니까? 어제 그젠가 보면 사실 장중에 또 한 번 이게 뭐가 인식이 있으면 훅 떨어질 그죠? 맞습니다. 그런 영향 가능성도 좀 보였었거든요.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국민연금의 환해증, 전략적 환해증 물량이 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어찌 됐든 원달러 환율은 올해 이제 미국 달러 대비 한 1.4%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연초에 그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환율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 미국 달러는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 G6 통화라고 하죠. 주요 6개국 통화 가치들은 미국 달러 대비 약간의 어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만, 원화 가치만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 그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국가가 몇 개 있는데 한국이 이제 대표적이고 비슷한 국가가 브라질 헤어라, 그 다음에 멕시코의 페소,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페소 역시 이런 나라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이런 나라들이 지난해 달러 대비 두 자릿수의 통화 가치 하락을 공통적으로 겪었던 나라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얘기는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많이 움직였던 거에 대한 힘으로 봐야 되네요. 반작용 정도로 봐야지 이게 어떤 펀더멘탈이나 상황이 변한 건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전히 그 환율 방향성, 그러니까 글로벌 외환 시장의 환율 방향성은 달러와 강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환경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하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발동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전히 환율 방향성, 원달러 환율 방향성은 좀 위쪽으로 생각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금토위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꽤 술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원하는 또 약세 요인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반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 동결을 하고 2월 달에 인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원론적으로는 그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이제 내리게 되면 미국 대비 금리 차가 더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통화가치 하락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그 오르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요인이 우리 경제가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 대비로도 부진하고 절대적인 수준 자체로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원화 약세가 나타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같은 정책적인 요인을 도입을 해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면 원화 가치는 오히려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시지표를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맞물려 있고 시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기 얘기하셔서 경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로 내려온 상황이고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소비 뭐 다 위축돼 있잖아요.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어요. 며칠 전에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특별히 부동산 쪽이 안 좋으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은행에 계시니까 그런 경기 침체 우려나 자금 시장에서의 지금 우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 외화 대출 쪽에 있어서의 네. 그 전체적인 원화 가치 환산 기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대출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동을 하고 있어서 네.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도 내수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뭐 작년까지는 그래도 작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내수 경기 침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이제 4분기 이후에 수출 경기도 이제 둔화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어서 내수, 그러니까 투자하고 소비 부진 속에 수출도 악화라기보다는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업체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파급되는 부정적인 어떤 그 경로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수출이 계속 잘 돼서 네. 이게 내수 경기로 낙수 효과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경로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좀 길게 걸릴 좀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치로 인해서 네. 이게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예정됐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어떤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좀 탄력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이 외화 대출 받은 게 이제 고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도 들었어요. 예. 네. 근데 그 부분이 다행히 1,500원을 안 넘고, 약간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금융 당국에서도 조치들을 좀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다행이고요. 네. 어쨌든 재정 투입,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지수 연간 전망하고 섹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연초 흐름은 사실 올해 뭐 경기 안 좋죠. 뭐 트럼프 취임하죠. 뭐 원화 약세죠. 뭐 좋은 건 별로 없는데 연초 이제 흐름이 강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연간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서 좀 이 지수 밴드를 좀 높여도 되는 걸까요? 예. 일단 상저하고 가능성은 상당히 네.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저가 지금 이미 코스피가 바닥을 확인한 건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남아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 지수 레벨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놓고 봤을 때 3,000포인트도 불가능한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밸류에이션으로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 밸류에이션의 한 평균 정도 수준만 가더라도 코스피가 한 2,95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좋게 전개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두 가지가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분기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이 얼마만큼 현실화될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네. 시장에서는 선거 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얘기했던 정도까지는 안 하고 조금은 완화된 수준이 아닐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발표됐던,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뭐 선언하고. 맞습니다. 그죠? 1977년에 도입됐던 법안인데 지금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확고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저 부분의 이 저점, 네, 네. 이게 확인되는 과정을 1분기 중에 한 차례 더 거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세 정책은 미국 그 물가, 그리고 금리,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 여기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그 1월달 FOMC,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점도표가 발표되는 3월달 FOMC를 통해서 네.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분기 중에 이 두 가지 요인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적어도 한 1분기 정도 좀 볼 수 있는 유망 섹터는 어디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부터 계속 모멘텀을 받아오고 있는 sek터,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방산, 그 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K푸드, 이게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관련 그 테마들은 이익 모멘텀이 뭐 뚜렷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 얘기는 추가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연초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반등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작년에 많이 떨어진 업종들이 반등하면서 이제 이끌고 있는데, 이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낙폭과대 업종이나 주식들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은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들의 제거 과정, 이게 어느 정도는 가시성이 확보해야만 이 낙폭과주들의 어떤 반등의 연속성, 이게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적 네. 반등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낙폭과대 성격으로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죠? 반도체, 예, 2차 전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네. 예. 예, 오늘 시황 해설 박석현 우리은행 WM 솔루션 부부장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